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가 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이 완드 에이스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호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진짜 내 스타일인데? 하고 한눈에 꽂힌 거죠.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에 대한 진득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신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금방 타오르는 만큼 여러분들이 받아주자마자 아마 그 마음이 금방 식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이 사람한테는 가벼운 시작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진지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만남이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이 완드 4번.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부터 마음을 주고 너무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도 잘 주고 잘 대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는 그런 감정이 들자마자 아,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인가 보다. 얘는 이제 나를 안 떠나겠네? 라는 확신을 갖고 긴장을 놔버린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람 옆에서 항상 있어주고 잘 대해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주는 감정은 내가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만하게 또는 가볍게 보기 시작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이 완드사의 카드에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바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바보 카드가 나오다 보니 더 심해졌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두 분의 관계를 책임지는 것보다 자기 자신, 자기 자유가 훨씬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에이, 오늘만 잘 지내면 됐지, 오늘만 좋으면 됐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빡빡하게 굴어라면서 여러분의 진심을 아주 가볍게 넘겨버렸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는 다르게 완전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어 보여요. 이제부터는 그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다가왔던 이
호기심 가득한 진지한 모습이 아니라 드디어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가벼운 마음, 아니면 철부지 같은 마음,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음으로 나온 게 이 힘 카드예요. 이 힘 카드가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줬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람이 하는 어떻게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다독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인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너무 저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아니면은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느낌으로 내가 저 사람 정도는 이제는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은 완전히 나한테 빠졌구나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서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옆에 이어서 나온 이 소드 이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 사람의 이런 행동에 서운해서 대화 좀 해보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눈 딱 감고 귀 딱 막으면서 나중에 얘기해, 나 피곤해 하면서 도망가기 바쁘지 않았나요? 아마 두 분과의 갈등을 푸는 것조차 하기 싫어서 아마 좀 회피 형식으로 여러분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마지막으로 보여진 이 완드십의 카드에서는 이 사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나 오늘 힘들어, 피곤해, 이런 말들을 달고 살았을 걸로 보여지네요. 근데 그건 핑계고, 본인이 말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런 짐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나 오늘 힘드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짊어진 마음의 고통은 아마 이분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연인이 아니라 자기의 스트레스나 힘듦을 받아주는 도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연애 중인 사이시라면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약속, 데이트 약속이나 어떤 만남의 약속을 자기의 기분이나 일정대로 바꾸는 건 기본이고, 에이 알면서 왜 이래,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아마 좀 먼저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뒷전으로 밀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했을 때도 연락이 잘 안 닿거나 안 받아주거나 원하는 답을 잘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분이 헤어진 사이라면은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연락하면은 또 연결이 되고 받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되게 좀 치기 어린 마음이랄까요? 아니면 좀 여러분들 쉽게 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지내고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썸 타는 중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심심하고 본인이 연락하고 싶을 때는 연락이 되게 잘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본인이 귀찮아요, 연락을 받기 싫어, 이럴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해도 잘 안 받거나 답을 늦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본인 위주로 이 관계를 끌어가고 있으려고 했을 것 같아 보이고, 만약에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본인이 힘들 때만 연락해서 하소연을 늘어놓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나 오늘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니야, 나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엔 괜찮을까? 아니면 조금 얘기 들어주다가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좀 더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금방 좀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다 싶으면 금세 나를 위한 행동, 나만을 위한 행동으로 바꿔가지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1번 분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후회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 올지 한번 다음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멀어졌을 때 그 사람은 처음에는 아마 홀가분한 마음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속박받을, 내가 더 이상 신경 쓰거나 나를 옆에서 잔소리할 사람이 없구나 싶은 해방감에 너무 기쁘고 즐겁게 지내다가 이 관계가 정말 끝인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는 신경을 안 써주는 건가? 하는 깨달음이 순식간에 오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부터는 갑자기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신경 안 쓰고도 잘 지내고 있네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사람이 다시 그때부터 내가 결정을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나? 하는 마음에 후회가 몰려오는 시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처음으로 썸카드가 나왔어요. 이별한 후에 그 사람은 일단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뭔가 짊어지지 않았다, 책임질 게 없다, 뭔가 내가 혼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그 해방감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그 순간을 즐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엄청 행복할 거예요. 나가서 신나게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저 사람이 정말 나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볼까? 연락을 하면 저 사람이 내 연락을 받아줄까? 하는 기대도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받아줄 거라는 신뢰감이 기본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다가 언제든 돌아가면 저 사람이 다시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지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과의 그 연결선을, 연락처를 차단을 한다던가 인스타나 팔로우나 DM 같은 걸 차단을 하고 그분이 연락을 해도 안 받아주고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는 이 데스의 기운이 오는 거죠. 데스 카드는 이 관계를 완전히 마무리한다, 끝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놓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영원히 유지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도 이 관계가 끝날 수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칼같이 끊어버린 거죠. 차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서야 그 사람은 이 컵 6의 카드처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 이제서 후회와 추억들이 몰려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었던 기억이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지, 이런 기억들이 자꾸 곱씹고 되씹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페이지 오브 컵에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일까? 정말 나를 끝내려고 하는 걸까? 나는 다시 저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있는데 하는 페이지 오브 컵으로 후회 감정이 이제서야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완즈 오브 퀸이에요. 완즈 오브 퀸의 기운은 여러분의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사람과 멀어진 사이에 오히려 내 할 일 다 하고 이 사람 신경 안 쓰는 사이에 나 스스로를 챙기면서 더 멋진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끝난 뒤에 이 사람을 신경 쓰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렇게 갔으니까 난 이제 너는 거기까지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어. 내 길을 가겠어. 이러면서 멋지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놓친 게 점점 더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을 때 저렇게 소중한 걸 못 느끼고 떠난 뒤에야 저 사람의 진짜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으로 나온 게 세븐 오브 완즈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서야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데스를 선고했어요. 나는 너와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정리할 거야. 이렇게 끝을 맺었기 때문에 이 단호함의 벽을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쳐놓은 이 데스의 벽을 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기도 하고 뒤늦은 후회가 밀려올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 중이었다가 헤어진 사이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해주었던 따뜻한 배려나 사랑의 말, 그리고 소소하게 챙겨주었던 일상 속에 느껴지었던 여러분들이 해주었던 그 행동이나 이런 게 갑자기 하나하나 떠오를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 아마 떠난 뒤에 후회도 많이 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썸을 타던 사이라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문자를 남겨주고 연락을 해주고 만나자고 제안을 해주고 이런 리액션들이 사라지니까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서 큰 관심이나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가볍게 여겼는지 깨닫고 혼자 핸드폰만 쥐고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실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라면 본인이 힘들 때만 연락해서 들어주던 그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아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그 큰 빈자리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없는 그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과 후회를 이제서야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앞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들을 보면 그 사람은 결국 이 컵 6의 카드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추억을 회상하다가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지 못해서 다시 다가올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단호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다시 바꿔서 다가오고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가볍게 대하기보다는 소중하고 진지하게 대할 걸로 보여지네요. 자, 처음으로 나오는 컵 6의 카드는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추억을 빌미로 연락해 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내가 전에 찍은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 라거나 아니면 같이 갔던 장소를 갔더니 너 생각이 나더라 하면서 뜬금없이 연락을 하는 시기죠. 아,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시기의 기억을 먼저 던져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다음에 소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소드 기사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엄청 급하다는 게 보여져요. 한번 이 관계를 놓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막 몰라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한밤중에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나 너네 집 앞인데 잠깐 나올래? 이런 식으로 당황스러운 직진을 해올 수도 있어 보여요. 아마 고민은 짧고 행동은 아주 급하고 저돌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는 이 컵 5 카드처럼 행동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차갑거나 좀 냉정하다 싶으면 금방 아, 이거 아닌가? 아, 망했다 싶어서 좌절하는 거죠. 자신 있게 연락해 놓고는 정작 여러분들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거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말만 무한 반복하는 찌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어서 나오는 교환 카드를 보니까 아마 이렇게 급하게 다가왔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진지한 모습으로 자기는 이제는 전에처럼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그전 그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너에게 아주 진지하게 다가오고 있어. 너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좀 무거운 척을 하면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자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중하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라며 예의를 차리면서 다가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반성문을 쓰듯이 구구절절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어 보여요.
결국 옆에 나오는 컵 위의 카드처럼 그 사람은 여러분과 다시 대화의 창구를 열려고 안간힘을 쓸 걸로 보여지네요. 여러분이 예전처럼 자기 말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끊임없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계속해서 표현을 할 걸로 보여져요. 결국 마지막으로 동전 여왕 카드가 나왔거든요. 결국 그 사람 이제는 전처럼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얻고 여러분을 이제 상점 모시듯이 대할 거예요. 예전처럼 여러분을 대하다가는 또다시 놓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말에도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때 선물을 사주거나 맛있는 곳을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사려고 엄청 노력할 걸로 보여지네요.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연애 중이거나 연애했다가 헤어진 사이라면은 아마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밤늦게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거나 너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며 집 앞으로 찾아오는 행동도 할 수 있어 보이고, 예전에 그 자기만 알고 고집이 세던 모습은 다 버리고 여러분 발밑에 납작 엎드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너가 나 바다만 준다면 내가 뭐라도 다 할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썸을 타다가 멀어진 사이라면 그 전까지는 연락을 했을 때 받아주거나 차갑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대답을 하거나 이렇게 애매하게 굴던 태도는 싹 사라지고 갑자기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진지하게 고백을 해올 수도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확인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거 있다 그러면 선물 공세도 펼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쓸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갑자기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칭찬을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문자로 기프티콘을 보낸다거나 내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너무 고마웠어 라며 좀 감사의 표시도 하고 이번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행동도 할 걸로 보여져요. 1번 분들,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절박하게 행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시죠? 이제 모든 주도권은 이 동전 여왕처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조언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로는 릴렉스, 여유를 가지세요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그 급한 마음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결정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여러분을 놓칠까봐 아쉬운 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그 급한 마음에 따라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어떻게 할지, 정말 진심으로 다가온 건지, 정말 저 사람이 이제는 바뀐 건지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지켜보시면서 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복채가 저에게는 제일 큰 힘이 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전에 받은 상처나 자기 스스로의 힘듦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못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자기이다 보니까 아마 이분은 여러분을 좀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기준, 그리고 내 속마음을 잘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아마 서운한 부분,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토로를 했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자, 처음으로 나온 건 이 소드십 카드예요. 소드십 카드가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이 사실 마음 자체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만신창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의 상처든 현실에서의 문제든 어쨌든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거나 받아줄 여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힘든 마음이 아픈 것과 힘든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자기를 얼마나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애쓰고 있는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정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적이보다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않을까? 라거나 자기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손해가 보기 싫어서 어느 정도 관계에 선을 딱 그어놨을 수도 있어요. 이 선은 넘어오지 마 하고 그 선 안에서만 여러분을 대했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는 걸 당연하게 치부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카드로 달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도 잘 모르고 여러분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걸로 보여져요. 혼자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이 관계가 정말 맞나? 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죠. 정작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이 사람은 혼자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내 기준에 맞춰서 흘려보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다음에 나오는 컵 9의 카드를 보세요. 이 사람 은근히 나는 모자란 게 없어. 나는 다 잘해주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니까 그래도 너한테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며 본인 만족에 빠져 살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분이 이 사람 옆에서 사랑해주고 헌신하는 걸 내가 잘나서 당연히 받는 거라고 오만하게 착각하면서 살고 여러분의 가치를 낮게 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여사제와 은둔제 카드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여사제 카드도 자기의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감각을 믿고 감을 믿는 사람이에요. 은둔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공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말을 걸어도 입을 꾹 닫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여러분이 다가오면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쩌라고 라면서 벽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이 소통을 위해 하는 노력도 귀찮은 참견 정도로 여기면서 자기만의 성 안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메이저 카드가 4개나 나와 있어요. 정의, 달, 여사제, 은둔자. 그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자기만의 기준이 얼마나 확고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 본인 생각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다 맞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어떤 말을 하든 그게 좋게 들리지 않고 좋게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들 그 문을 쉽게 열기가 어려웠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니 이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애달고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을지 너무 공감하게 되는 카드들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연애 중이었다면 이 사람은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건드리지 마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힘듦이나 스트레스만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서운함은 감정 과잉이라며 무시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필요할 때만 찾고 정작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자기만의 동굴로 쏙 숨어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어진 사이라면 헤어질 때도 아마 이분은 아주 차갑게 논리적인 척,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안 맞아라며 단칼에 이 관계를 잘라냈을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이 왜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공감하기보다 본인이 결정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을 금방 잊을 수 있는 가벼운 인연으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에 두 분이 썸을 타는 사이였다면 연락을 잘하다가도 갑자기 며칠씩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이 사람은 못 들은 척 피했을 것처럼 보여져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식의 모호한 태도로 여러분들을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게만 만드는 거죠. 본인의 자유와 만족만 챙기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처럼 보여지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냥 어떠한 연인이나 썸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경쟁 상대로 보거나 자기 실속 차리는 데만 여러분들을 이용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좀 내려다보거나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본인의 아픈 상처와 그리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함 속에 갇혀서 여러분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돌멩이 취급했던 거죠. 자, 이번 분들 그러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과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지 그 순간을 한번 다음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이나믹해요. 처음에는 무한한 자유감을 느끼면서 아주 즐겁고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리도 복잡해지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차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을 놓친 걸 뼈저리게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첫 카드부터 보면 더 풀이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단은 홀가분해. 자유로워.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카드죠. 그 사람은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아주 자유롭게 살았을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마음껏 게임을 했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혼자 즐겁게 지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내가 시작하면은 내가 시도하면은 무엇이든 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마 하늘을 찔렀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얼마 못 가서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 소드 5가 나오거든요. 이 소드 5 같은 경우에는 믿었던 곳에서 뒤통수를 맞거나 주변 사람들과 크게 다투었는데 그게 누구한테도 득이 안 되는 상황으로 돌아오다 보니 이제서야 현실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도 모르는 패배감을 맛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옆에서 묵묵히 그 사람의 편에 대주었던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진짜로 아껴준 건 여러분들 뿐이었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머릿속에 이 컵 7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과 다시 잘 되는 생각 혹은 여러분이 딴 사람을 만나는 상상까지 온갖 생각에 잠도 설칠 정도로 머리가 복잡하게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보다 훨씬 예뻐졌거나 아니면 잘생겨졌거나 잘 지내는 소식을 들으면 왜 내 옆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빛나지 싶어서 혼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서야 여러분을 '아 그 사람은 내가 쉽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옆에 있을 때 나한테 정말 잘해 주고 진지하고 정말 배울 게 많고 귀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다시 보게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를 이 소드 오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이 매지션 카드처럼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후회는 정말 정점을 찍습니다. '아 저렇게 잘 나가는 완벽한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놓쳤네.' 하고 그제서야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드 6카드. 이게 그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가장 결정타예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생기거나 뭔가 성공을 하거나 누가 봐도 멋지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이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생길 때 이 사람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저 옆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하는 건데 저 사람이 받는 저 축하를 나도 같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뼈아픈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과의 사이가 연애 중이었거나 아니면 헤어진 사이라면 여러분들이 같이 갔던 장소, 즐겨 듣던 노래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쑤실 거예요. 욱신욱신하고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 술 마시고 이러다가 여러분 SNS도 보고 아니면 뭐 프로필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 왜 나만 생각해서 쉽게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자책하는 밤이 길어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썸만 타던 사이였다면 자기가 이것저것 간보느라 애매하게 굴었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놓친 걸 뒤늦게 후회하고 그 후회 마음을 뒤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때 그냥 고백할 걸 이라며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복귀하며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즐겁게 지내고 또 잘 지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아마 그때 많이 크게 후회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본인은 투명 취급을 하는 거를 보면은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은 '나 없이도 너무 잘 지내는구나.' 라면서 그때서야 소외감을 느끼면서 뒤늦게 여러분의 소중함을 체감하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자, 이번 분들, 여러분들이 보란 듯이 멋지게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수가 될 걸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 사람이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해올지 한번 다음 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냉정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자존심, 자존감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다가올 걸로 보여져요. 처음에 나온 이 소드킹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 처음에는 아주 냉정한 척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자존심 때문에 꾹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척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나 너 없이도 나도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런데 마음속 한편에서는 이 동전 5처럼 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좀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채워줬던 온기가 사라지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마음은 너무 춥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기가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 컵 8 카드가 보여져요.
컵8 카드처럼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쓸데없는 자존심들을 이제는 버리고 여러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게 될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라고 싶어서 자기가 머물던 동굴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줄지, 내가 들어갈 구석이 있을지,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은 다 내팽개치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거든요. 이건 갑작스러운 반전을 뜻해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우연을 가장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만나네? 혹은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같은 핑계를 대면서 괜히 이 사람은 운명이 아닌데 운명처럼 만들어지는 재회를 노리는 행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다가와서도 아마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할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잘해보자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살필 겁니다. 한 번에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변만 뱅뱅 돌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간보듯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 어떻게 행동할까? 이렇게 하나씩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솔직하지 못하면서 계속 간만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완드 8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갑작스럽게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뭐 연락을 갑자기 막 계속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마음 표현을 한다거나 이제 더 이상 진짜 질질 끌다가는 이 사람 놓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아주 급하게 자기 진심을 쏟아내는 행동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두 분 사이가 연애 중이시거나 헤어진 사이라면은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연락을 끊고 아주 차갑게 구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취중 진담이라도 하듯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너 없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 엉망진창이야 라며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썸만 타던 사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선을 긋는 듯 하더니 갑자기 우리 그냥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래? 라며 급발진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밀당하느라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정신없이 연락을 하고 데이트 신청을 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은 공적인 핑계를 대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을 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라거나 누가 네 안부 물어보더라? 같은 뻔한 핑계를 대면서 끊어졌던 두 분만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으려고 아주 부지런하게 이 행동 저 행동 연락을 취하면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분들 이 사람은 결국 본인의 마음속 결핍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빠르게 달려올 거예요. 이제 그 수레바퀴를 돌릴지 멈출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한번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세요. 체인지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바꾸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만약에 다가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러분들을 향해 굴러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대 방향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은 순간에 자기의 외로움과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기 위해서 다가오는 건지 이거를 파악을 잘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가오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되돌려 보내실 수 있어요. 굳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나도 기다리는 거였다면은 다시 한번 이 수레바퀴에 올라타시면서 운명의 흐름을 다시 맡겨보시는 것도 반면 방법일 수 있어 보이네요.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복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이 당신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생각만 하지 현실적으로 그거를 내뱉을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도 많고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상처 준 행동과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숙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내가 센 척, 강한 척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컵 7의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바라는 건 많은데 정작 실천은 안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상상만, 생각만 거창했지 정작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노력은 안 했던 거죠. 이런저런 머릿속에 생각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진심은 가볍게 흘려보냈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이어서 동전 4카드가 보여요. 이 사람 여러분들에게 돈을 쓰거나 마음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 거에 많이 인색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 싫어서 이 꽉 쥐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나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10을 주면 그 사람은 1만 주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는 사랑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챙겨주는 걸 고마워하기보다 자기가 손해 안 보는 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마 소홀히 대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컵킹과 교황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정하고 나름대로 잘해주고 그리고 행동 같은 것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보여질 정도로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했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덕적이나 감정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거야. 내 말이 다 맞아. 라면서 오만한 태도로 여러분들을 대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이제 소드 에이스의 단호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냉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거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갑자기 사람이 냉정하게 칼같이 자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그리고 차가운 말을 내뱉으면서 여러분들은 받지 않아야 될 상처를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정작 그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이 동전 페이지처럼 미숙하고 아직은 이 사람도 배울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직은 이렇게 자기도 배울 단계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람에게 뭔가 신뢰를 주고 했던 거를 만만한 친절로 오해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을 되게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최대한 맞춰주고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가끔씩 이 사람이 내뱉는 차가운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만약에 두 분이 연애 중이었다면 말로는 나중에 뭐 해줄게, 어디 가자 이런 약속만 하고 실제로 지키는 건 거의 없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상황이 오면 예민하게 굴고 여러분의 서운함은 내가 너무 감정적이야 라면서 이성적인 척 묵살해 보이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헤어진 사이라면 헤어질 때도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척, 이 이별의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고 자기는 완벽한 척 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나 슬픔을 지나간 일이라며 아주 차갑게 끊어내면서 본인이 이 관계의 갑인 것처럼 행동을 하며 여러분을 자존감을 많이 깎아내렸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썸을 타는 사이였다면은 우리 사이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자기만의 기준을 강요하고 여러분이 다가오면 한 발짝 물러나는 아주 좀 영리한 태도를 보였을 거예요. 본인은 대접받길 원하면서 정작 여러분에게는 아주 작은 관심만 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올까 하고 간보는 행동만 반복했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런 연인이나 썸 타는 관계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였다면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조언을 늘어놓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본인보다 좀 아래로 보고 있었을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성과를 축하해주기보다 그거는 너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라면서 은근히 깎아내리기 식으로 자기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완벽한 가짜 이미지에 취해서 여러분이라는 진짜 진심을 알아보지 못한 바보 같은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오만했던 사람이 과연 언제쯤 무너져서 여러분을 찾게 될지 한번 다음 카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멀어진 뒤에 너 아니어도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지금 이 방향이 나에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일 거야. 라는 생각에 만족을 하고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여러분만큼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는 못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만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후회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자, 처음으로 나온 카드는 소드 6번 카드예요. 이 소드 6번 카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헤어지는 때가 맞아. 지금은 우리가 멀어지는 게 맞아. 라고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멀어질 때 이 지금의 시기는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야 라고 스스로에게도 세뇌를 하듯이 인식을 하고 떠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나가면서도 내가 너하고 멀어지면은 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떠나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컵 9번 카드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실제로도 여러분들을 떠나고 아마 얼마간의 시간 동안은 만족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혼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나 요즘 너무 편해 잘 지내 이렇게 허세를 부리며 지냈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컵 9의 기운 속에서 당장은 여러분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자유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컵 2의 카드로 봤을 때 이 컵 2 카드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보거나 다른 모임에 나가봐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대화나 나눴던 감정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챙겨주던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없으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르게 느껴지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진심을 말하는 건가? 왜 나한테 그 사람처럼 이해를 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지?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이 컵 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서 고립된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드 9의 사람처럼 바뀌게 돼요. 이 완드 9의 사람은 세상을 향한 경계심이 있고 나 혼자 어떻게든 버텨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한번 가지다 보니까 세상이 갑자기 무서워지고 자기가 내뱉은 차가운 말들 때문에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던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기도 어렵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는 안 받아줄까봐 혼자서 끙끙대고 고민하면서 자기만의 방어벽을 친 거예요. 내가 전에 내뱉은 말에 대한 후회는 밀려오는데 다가갈 용기는 안 나니까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가시돋친 고슴도치처럼 털을 바짝 세우고 긴장한 채 혼자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컵 여왕 카드를 보세요. 이 사람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컵 여왕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줬는지, 그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 은둔자 카드. 결국 이 사람의 결말은 고립입니다. 화려하게 잘 지내는 척하더니 결국에는 방구석에서 등불 하나 켜놓고 여러분과의 추억만 곱씹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고 오직 여러분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스스로를 가두어두는 아주 지독한 후회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연애 중이거나 헤어진 사이라면은 이별 직후에는 그 사람이 보란 듯이 잘 지내는 사진을 어디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게시물이 뚝 끊기거나 우울한 노래를 올리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혼자 조용히 여러분 프로필 사진이나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사진 같은 걸 수백 번씩 확인해 보면서 자기가 먼저 끊어낸 인연을 붙잡고 밤새 한숨을 쉬고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썸만 타다가 끝난 사이였다면은 다른 사람들과도 가벼운 만남을 시도해 보다가 역시 그 사람만한 사람 없어라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도 잠수를 타버릴 수 있어 보여요. 자기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냥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예전에 여러분을 이 사람이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더니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쩔쩔 맨다거나 눈치를 보거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든 예전에 그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조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자, 3번 분들 혼자 잘난 척 하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혼자서 고립이라는 감옥을 택하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간절히 그리워하게 되네요.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 한번 다음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등장은 아마 이번에는 되게 화려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에 이 사람에게 눈길을 줄 수 있도록 말도 그리고 행동도 그리고 외모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나타난 뒤에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약간의 집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틈을 보이거나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전에 심드렁한 태도로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겼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온 이 매지션 카드를 볼 때 그 사람은 처음에 다가올 때 아마 자신감이 좀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예전에 나한테 한번 마음을 줬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다가가면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본인을 한껏 치장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옷도 예쁘게 입고 그리고 화려한 말솜씨도 준비를 해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뒤 옆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러버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로 이 사람이 속삭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때는 실수한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한테 정말 잘할게. 내 마음을 받아줘. 이런 열렬한 구애를 할 수도 있어 보여요. 이 열렬한 구애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저 사람이 정말 진심인가 싶어서 마음을 열고 혹할 만큼한 제안을 할 것 같거든요. 자, 이어서 나오는 별 카드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지금은 손에 닿지 않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쯤 틈을 내어줄까, 언제쯤 다가갈 수 있을까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항상 서성일 수 있고 항상 연락을 받거나 기다리려고 준비할 수 있고 아니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어떻게 해주는지 여러분의 동태를 살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같은 행동은 다음 카드 데빌로 봤을 때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나 표현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행동이 너무나 집요하고 중독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올 때도 차갑게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거나 밤낮 없이 연락을 시도하는 등 거의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이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행동으로 터져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옆에 나오는 컵 4의 카드로 봤을 때 정작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컵 4처럼 순간 멈칫할 수 있어요. 막상 다가와 놓고는 또 예전에 그 나쁜 습관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네, 힘드네 하고 주춤하거나 여러분이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갑자기 행동이 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완드 2번 카드. 결국 이 사람은 한 손에는 지구본을 들고 한 손에는 다른 막대기를 쥐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고민을 하거나 일단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그런 식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다가오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까지는 요란하게 막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랑을 줄 것처럼 다가오다가 정작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니까 책임감 있게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멈칫멈칫할 수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끝까지 자기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카드로 보여질 때 연애 중이거나 연애 중이다가 헤어진 사이라면은 진짜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라며 이 사람이 눈물로 호소하거나 아주 비싼 선물이나 이벤트를 준비해서 다가오는 화려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다시 만나면 은근히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이 두 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보다는 당장의 본인 감정의 해소에만 집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썸만 타는 사이였다면 갑자기 세상을 다 줄 것처럼 굴면서 우리 당장 사귀자, 나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같은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연락도 24시간 쉬지 않고 하면서 여러분을 혼을 쏙 빼놓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진지한 확답을 요구하면 슬쩍 말을 돌리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는 행동도 할 수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결정은 하지 않는 거죠. 마음은 갖고 싶은데 무언가 내가 책임질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회피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떠한 사이가 아니라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라면 갑자기 여러분의 매력에 푹 빠진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칭찬을 엄청나게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핑계, 사적으로 만나기 어렵다면 공적인 핑계를 대서라도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막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좀 쑥스러운 척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묘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3번 분들, 그 사람은 다가올 때는 되게 화려하고 눈에 확 띄게, 그리고 마음을 열렬하게 표현하면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말보다는 꾸준한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 보이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는 셀렉트 선택하세요가 나왔어요. 감정보다는 실리를 택하세요. 나의 이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카드가 말해주듯이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건 본인의 감정, 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지 여러분들의 감정을 배려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재회를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피해나 상처를 줄 사람이 아닌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3번 카드의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복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데빌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데빌 카드는 사람의 욕망을 뜻하기도 하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는 평소에는 시큰둥하게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못하다가 본인이 좀 필요할 때, 본인의 욕망에 충실하게 행동할 때만 여러분에게 조금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본인의 욕망에만 충실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약간 어딘가 비어있는 사람, 허전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도 보여져요. 본인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주거나 베풀 줄 모르는 게 아닐까?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 하나씩 보자면 처음에 컵 4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옆에서 아무리 정성을 쏟고 잘해줘도 그래 알았어 하고 아마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체감하지 못하고 매일 옆에 있어주고 매일 표현해주다 보니까 아 이제는 똑같은 것도 반복이네 하고 지루해하기까지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사랑에 배가 불렀던 겁니다. 여기서 이어서 완드 2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손안에 있다 보니까 손안에 여러분을 쥐고서도 항상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나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나한테 더 좋은 기회가 오면 어떡할까? 라면서 옆에 있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먼 미래의 가능성만 보느라 정작 옆에 있는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가볍게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 원래 내 옆에 있는 존재 이렇게 여겼던 거죠. 특히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 데빌 카드가 결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보다 본인의 외로움이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집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매달리고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끝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기적인 태도로 여러분을 가볍게 대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근데 그 사람의 그렇게 행동하는 그 근본은 이 동전 5의 카드에서 보여져요. 이 사람은 아마 잘하면서나 본인이
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나 참 좀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에너지를 가져가기만 했지 받을 줄만 알았지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는 본인이 어떻게 해줄 줄 모르고 그리고 줄 게 없으니 모른 척 회피해 버린 거죠. 본인의 결핍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당연한 구호 물품처럼 여겼던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나온 카드는 이 템퍼런스 절제 카드예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아마 이 절제 카드처럼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선 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우리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면서 좀 자기는 좀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굴었지만 그건 사실 여러분에게 깊이 빠지기 싫어서 만든 자기만의 방어벽일 수도 있어 보여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 별카드인데 별카드는 여러분을 뜻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별 같은 존재예요. 멀리서 바라볼 땐 정말 반짝반짝하고 내가 닿기에는 되게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별은 항상 내 머리 위에 떠 있고 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이 자기 곁을 떠나거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만약에 이 관계가 연애 중인 사이였다면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이벤트나 선물에 그 사람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취미생활은 다 챙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시간은 나중에 이거 일단은 내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면 되잖아 라면서 항상 뒷전으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들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별한 사이였다면 헤어질 때도 아주 담백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좋은 인연이었어. 그래, 그냥 우리는 좋은 사이였어. 라면서 정리를 했을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의 아픔은 이 사람이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한 채 자기는 이미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듯 아니면은 난 너 아니어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눈을 돌리는 아주 가벼운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썸을 타는 사이였다면 연락을 가끔씩 툭툭 던져서 여러분의 반응만 확인하고 정작 여러분이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갔을 수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을 어장 속의 물고기처럼 관리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달콤한 말을 내뱉는 아주 영리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나 아니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겉으로는 고마운 척하지만 뒤돌아서는 쟤는 나를 너무 좋아해. 쟤 나한테 관심 있나 라면서 약간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호의를 본인의 매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은근히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꺼내실 수 있는 좀 보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4번 분들 이렇게 본인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게을렀던 사람이 과연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후회에 눈물을 흘리게 될지 한번 다음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실속을 챙기느라 바빴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과의 행복했던 시간이 아마 많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없는 시간 동안 본인이 잘 나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것도 이룬 것도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도 지루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락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먼저 이 소드 7번 카드를 보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 몰래 여러분과 있는 동안에도 딴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유리한 쪽, 자기 실속을 챙기느라 바빴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이득을 보는 쪽으로 행동해야지 하면서 꼼수를 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악한 행동이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멀어지고 나서야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그 카드가 뜻하는 게 이 컵십 카드입니다. 컵십은 완벽한 행복과 평화를 뜻하죠. 여러분이 옆에 있을 때 누렸던 그 따뜻한 안정감, 그리고 행복은 사실은 아무나 줄 수 없는 엄청난 거였다는 걸 남의 집 떡이 더 커 보여서 기웃거려 본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랑 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완드 3처럼 멀리 내다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없는 미래를 그려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여러분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자기가 놓친 게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 뒤늦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가 이 동전 7번 카드예요. 자기가 그동안 무언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무엇 하나 뚜렷한 게 잘한 게 없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떠나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생각보다 퍽퍽하고 외로운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본인의 과거를 아주 길게 돌아보며 자책하고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이어서 나온 카드는 컵 4번 카드예요. 이 컵 4번 카드가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유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또 나왔다는 건 예전에 여러분이 주는 마음을 그 사람이 지루해하며 거절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여러분의 빈자리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다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없는 일상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아름다운 유채색의 세상이 아니라 흑백의 칙칙한 무채색일 뿐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전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 마음 이제 갈팡질팡 난리가 났어요. 연락을 할까 말까, 자존심을 굽힐까 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여러분의 가치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대가로 아주 지독한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두 분의 관계가 연애 중이었거나 헤어진 사이라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거나 소개팅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과 비교하게 되고, 아, 그때 그 사람은 이랬는데, 아, 이 사람은 왜 이래? 하면서 혼자 실망하고 또 다시 그냥 돌아오는 행동을 반복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여러분과 행복했던 시간이 떠오르고 추억하면서 그 술 마시고 난 밤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썸을 타는 사이였다면 자기가 간보느라 놓친 여러분들이 이제는 넘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은 분위기만 보여도 질투와 후회를 할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냥 어떠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뭐 친구나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라면 예전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니 이제는 여러분의 관심을 한 번이라도 더 받으려고 뭐 연락을 해보거나 주변을 맴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는 그 온도차를 느낄 때마다 아마 이제 이 관계 되돌릴 수 없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후회를 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자, 4번 분들 이제야 여러분의 가치를 깨달은 이 사람은 후회라는 굴레에 갇혀 있어요. 어떠한 결정도 쉽사리 내리기 힘든 상황이죠. 그럼 이 사람이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해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끝이 날까봐 자신의 태도를 180도 바꾸고 다정한 사람, 여러분에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열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은 표현하지 못한 채 좀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지만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으로 나온 카드는 이 황제 카드인데요. 이 사람 성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자존심도 엄청 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울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나 봐라 하는 마음으로 좀 본인의 태도를 굳건하게 유지를 하면서 버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제자리에서 너가 다가올 때까지 난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이 소드 10카드는 그 사람이 이 버티기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멘탈이 한 번은 처참하게 박살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없는 일상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존심으로 버티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밤마다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에 또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 데스 카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다시는 못 보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드디어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본인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180도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는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이 컵 왕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정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가와서도 이 여사제처럼 여러분의 눈치를 엄청나게 볼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피면서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가벼웠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무거운 사람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나온 컵 3카드. 결론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 다시 웃으면서 대화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제안을 해올 걸로 보여져요. 우리 예전처럼 다시 즐겁게 지낼 수는 없을까라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 관계가 연애 중이었다가 헤어진 사이라면은 한동안 그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죽은 듯이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진심이 듬뿍 담긴 장문의 편지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자기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의 소중함을 이제 알았어. 라면서 아주 성숙하고 다정한 멘트로 재회를 요청하는 글을 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썸만 탔다가 멀어졌던 사이라면은 이제는 자존심을 세우면서 밀당하던 짓을 싹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나 사실 너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라면서 아주 묵직한 고백을 던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세심하게 챙겨주는 대접을 해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다가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벼운 장난보다는 진지한 대화를 청하고 여럿이 모이는 자리를 빌미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머물면서 다시 친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4번 분들, 이 사람은 본인의 오만함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게 되네요. 이제 이 다정한 왕을 다시 받아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조언 카드가 말하는 거는 슬립, 푹 자요라고 나오네요.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잠을 자요. 소울 에너지를 회복할 때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 많으셨을까요? 하루하루 그 사람이 다가올까? 다시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사람이 다가올 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일단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긴장했던 마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그런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이 영상을 본 후에 오늘 밤은 좀 모든 긴장을 푼 채 좋은 꿈을 꾸시면서 푹 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자,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복채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